네, 대선 후보들은 말하라. 오늘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가 되었든 우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하고 국가의 안보, 또 외교 국방,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소신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좀 부차적인 논쟁이죠. 가장 본질적인 논쟁이 사실은 외교, 국방, 안보 이런 문제들입니다. 문재인 캠프, 제가 뭐 사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정치가들이 뒤를 캐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그런 뭐 표가 어떻다, 뭐 몇만, 몇십만 표가 어떻다, 뭐 인기도가 어떻다 이러면 저는 슬그머니 빠져나와 버립니다.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게 궁금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찬물을 좀 끼얹는 저녁자리 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문재인은 이제 도로 노무현당이 됐죠. 지금 민주당이. 대개 이제 민주당의 뿌리하고 노무현 정당의 뿌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정통 보수적 노선에 있으면서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민주당의 일부 이제 노무현 그룹 같은 극좌 그룹이 있다가 그 그룹이 졸지에 이제 민주당이 대안을 상실하면서 정권을 잡게 되었고,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으로 떨어져 나갔었죠. 근데 이제 떨어져 나가서 침몰해 있다가 민주당이 다시 만들어지고, 노무현 세력들이 다시 들어와서 지금은 일개의 노무현 천지가 되어 노무현,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손학규 같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종북 비슷한 그런 세력들과, 그 사실은 노무현 당이 되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정희 통진당인가요? 그 종북과 야합을 한다, 대연정을 한다, 뭐 야권 대연합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소동이 나면서 이때까지 전국이 진행되어 왔었던 거죠. 그 어떻게 보면 노무현당은, 글쎄요, 제가 이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종북의 외곽 조직이다, 또는 종북의 위장 세력이다, 또는 종북의 일종의 그 숙주다, 이런 느낌이 한 번씩 듭니다. 바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은 말해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경제정책에 있어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겠다, 또는 반값 등록금을 뭐 즉각 다 실시하겠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는 뭐 소득순으로, 안철수는 5년 있다가 하자, 뭐 내 임기 때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5년 후부터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 안철수도 정치권에서 하는 이 고약한 말버릇은 아주 많이 벌써 배우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은 있는 사람 같아. 5년 후에 하겠다, 그럼 내 임기 때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벌써 재주가 아주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경제정책은 뭐 사실 박근혜 대표가, 제가 1편 박근혜 편에서 얘기했듯이 좌익의 슬로건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뭐 경제정책은 다 비슷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대북정책,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정책입니다. 노무현 캠프, 문재인은 뭐 어떻든 국방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 뭐 근무 연한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아마 이렇게 될 텐데, 문제는 NLL 문제입니다.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 이제 터뜨리고 나왔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 김정일과 만났을 당시에 내가 북한 핵 문제를 외국에서 나가면 북한 핵 문제 당신들 거 보호해 주느라고, 변명해 주느라고 1시간씩을 떠들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서해 5도 지역을 NLL 이북 지역, NLL 이남 지역이죠. 서부, 말하자면 지금 휴전선에서 왼쪽으로 꺼서, 그 일대 지역을 평화지구, 뭐 남북 공동으로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개방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이제 대략 합의를 하고
또 제2개성공단을 만드는 등의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합의를 했는데, 그때 김정일이 야, 당신은 몇 달 있으면 물러나는데, 지금 10월 달이고, 그 10월 4일이었죠. 몇 달 있으면 물러나는데, 당신이 이런 합의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서명을 해서 대못을 박아 놓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녹취록이 있다, 없다? 그때 녹취록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이 있다, 없다로 이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를 그만두면서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던 사본, 국정원에는 원본이 보관되어 있고 청와대에 보관되어 있던 그 기록 사본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파기시켰다. 말하자면 은폐했다. 증거를 인멸했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 얘기를 터지기 일보 직전에 문재인 후보가 그대로 받아서 NLL은 평화지구로 14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에 추파를 던졌습니다. 14를 계승하겠다. 말하자면 이제 그대로 하면 NLL 그 지역 전부를 평화지구 또 남북 공동 의료구역으로 바꾸고 남쪽이 노무현 대통령 때 약속했던 각종 북한 개발 사업을 그대로 하겠다.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NLL부터 우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LL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옹진반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로지르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북방 5개선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백령도, 대청, 소청, 연평, 우도 이렇게 이제 북방 5개선을 합쳐서 이제 북방 5개선으로 올라가서 이제 연평, 웅진반도를 해서 이제 그 지역이 남쪽 휴전선 이남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그대로 나가서 그 북방 그 서해 5도 지역을 포함한 그 일대를 말하자면 공동 평화지대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에 아마도 했다는 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듯이 미군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것이지 남북 간의 6.25 전쟁 이후에 합의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시 합의를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것이죠. 6.25 전쟁이 끝난 53년에 이제 휴전협정을 체결하는데 7월 27일 현위치에서 전부 총을 놓고 현위치의 군사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8선을 이제 들쭉날쭉하게 이쪽 서쪽은 좀 내려오고 동쪽은 조금 올라가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현위치선에서 총을 놓고 군사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한다고 휴전협정에 합의했던 거죠. 문제는 해상이었습니다. 동해와 서해는 북한은 배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전쟁 중에 괴멸되고 서해와 동해 전 지역이 유엔군의 관할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현 전선에서 총을 놓는 그 자리에서 휴전을 한다 하게 되면 북한은 해상 지역에 출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해상 지역에. 왜? 다 유엔군이 있었으니까. 국군과 유엔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그해 7월 27일 날 휴전협정 선언을 하고 휴전협정 기일이 되었는데 그해 8월 30일 날 아무래도 비정상적이니까 우리가 물려주마 해서 동해 쪽은 군사분계선이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연장해서 휴전선으로 획정하고 서해 쪽은 섬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으니까 백령도, 대청, 소청, 연평도, 우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고치 웅진반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고 그 서해 5도를 포함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물려주겠다 하고 물려줬던 선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남북 간에 합의된 선이 아닙니다. 남북 간 합의는 군사분계선 육지선이 합의가 된 거고 그때 북한이 무슨 클레임을 건 게 아니고 바다 전부가 아예 한국과 유엔군이 지배하던 땅이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서도의 5도는 연결된 지역이니까 이렇게 빼고 해서 선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건데 그 선에 대해서 1990년에 남북 간의 접촉을 갖고 1991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북한은 53년에 그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서해 북 NLL에 대해서 노던 리밋 라인이죠. 노던 리밋 라인. 그건 일방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이상은 안 올라가겠다. 라고 관할권을 사실은 뭐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하자면은 아예 다 바다는 다 한국에 속한다고 해도 그만이었던 것이지만 물려줬던 겁니다. 근데 북한이 1953년에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73년까지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73년부터 일방적으로 야 그거 새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선이 왜 이렇게 동쪽은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는데 서쪽은 약간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시 바로 잡자 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53년 7월 27일에 그어졌던 선과 그 시점까지 쌍방이 관할해왔던 선으로 한다 하고 1991년에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에 서명을 해서 이미 NLL 선은 확정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남북 간의 합의가 이미 된 거예요. 왜? 그 NLL 선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국군, 해군, 해병대가 산화하고 싸우고 지키느라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한 것을 물릴 수 없다. 또 이미 우리 국민이다 하고 정해졌던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또 북서해 5도 주민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한 겁니다. 53년 7월 27일 선과 기타 불명한 선은 지금까지 관할하고 있던 선을 그대로 확정한다 함으로써 NLL 선이 확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잘못 알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91년에 기본 합의서를 남북 간에 합의를 했는데 북한에 줄 선물이 없나 하고 북한 애들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또 들어줌으로써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려고 하는 결정을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핑계는 북한에 주는 건 아니다. 평화지대로 하자. 그러고 남북 간에 어민들 나와서 공동으로 구역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럼 그 선 위로 서해 5도가 이렇게 점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서해 5도를 가려면 서해 5도 주민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서해 5도 백령도를 군인들이 간다. 면회를 간다. 뭐 하면 북한 애들이 와 있는 섬 사이를 북한 애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이렇게 회랑을 뚫어야 됩니다. 3km, 4km. 거기로만 다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땅을 가는데 바다로 넓은 바다로 못 가고 그 통로 좁은 통로를 바다에 선을 그어서 거리로 다니라고 합의를 해온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거를 문재인이 인정하자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어민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죠. 그건 다 군부대에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어민들이라는 것은. 북한의 모든 바다에 관한 관할권은 북한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배들이 거기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인천 물론이고 인천공항, 영종도공항 물론이고 서울 수도권 전체가 말하자면 타격권에 사정권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직접 한포 사격의 거리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이 문제는 무슨 정수장학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개인들 간에 무슨 소유권이 그때 정수장학회로 넘어갈 때 그걸 독재 정권에 탈취를 당했느니 아니니 아니다. 계약에 의해서 넘어온 거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지. 이거는 민주당에서 물타기라고 자시고 할 문제가 본질적으로 아니죠. 어떻게 이걸 정수장악해가지고 그걸 물타기를 한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이건 그렇게 물타기 될 비교 등가의 성질의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뇌물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박근혜 뇌물사건이다 이렇게 싸우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가의 안위가 달리 있는 안보 문제입니다. 정수장악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한미 FTA를 다시 하겠다. 재협상하겠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가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제주도 강정마을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본인이 직접 가서 설명을 했던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언론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남쪽을 다 북한에 들어바치자고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이 문제에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선택을 하죠. 그걸 무슨 암흑 속에 갖다 놓고 야 뭐 문서가 있다 없다 이런 논쟁으로 만들어 놓고 정수장악해가지고 물타기 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미 합의가 된 것을 합의가 없다. 옛날에 53년에 미군이 일방적으로 물리면서 제멋대로 건 선이다 함으로써 남북 공동 의료구역으로 하고 뭐 북한의 어선이 물론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인적선 어선인데 그놈들은 어선과 군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왜? 바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군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기본 조직이. 그걸 그래 적당히 물타기를 해놓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좀 심한 얘기를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그걸 만일 대통령이 통치권적 행위가 아니고 누가 개인적으로 주장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지역인데 1953년 7월 27일에 그어졌던 선과 지금까지 관할하고 있던 구역을 그대로 인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거든요. 그 합의를 뒤집어서 이번엔 내가 새로 합의한다? 대통령만 바뀌면 새로 합의합니까? 땅을? 대통령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어떻게 국방 안보를 자기 마음대로 한국의 강력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그럼 저쪽에서 달라고 하면 다시 줍니까? 우리 합의 안 됐다 다시는 분쟁지역이다 하면 분쟁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독도는 일본이 분쟁지역이라 하면 분쟁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어도는 뭐 중국 애들이 분쟁지역이다 하면 분쟁지역이 되는 겁니까? 얼빠진 짓이잖아요. 더군다나 군사적으로도 거기가 뚫렸다 그러면은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서울 전부가 다 뚫리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그래 문재인 후보는 새로 하자 14를 나는 이행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으면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선택을 하죠. 개인이 무슨 소리 떠들든지 그거는 문재인 개인의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라면 적어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밝혀야 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그저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민주당 후보로 나가서 당선되면 된다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당을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민주당적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뜨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철수는 노무현 열린우리당 대표는 어쩌다가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나온 거고 골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후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를 자기들이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치적 사기를 쳐도 되겠어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기만을 해도 되겠어요? 정치 얘기 안 하는데요. 정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아마도 대통령 선거 시즌은 시즌인 모양입니다. 어제 박근혜 후보 보수가치의 실종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문재인 후보, NLL 문제, 대북 사상, 대북 이념, 적어도 종북인지 아닌지, 또는 친북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